그 최근 대법의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대법의 트렌드? 지금 대법의 트렌드는 거의 이른바 휴대전화 깡으로 기승을 부렸던 소액대출 사기 수법이 안마의자나 가전제품으로 확대되며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의 트렌드는 거의 일을 안 하는 게, 못 하는 게 트렌드예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거의 지금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면 이제 맨 처음에 PD님이 맨 처음에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그래서 제가 P2P 할 때 그 대부업자 개인 투자자를 모아서 12%에 주겠다 하면 다 왔어.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위험하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12%에는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20%를 다 제시를 하더라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부실 위험을 떠안고 그런 시장이고, 또 그걸 만약 18%에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나같이 이제 중간에 P2P를 운영하는 사람은 수수료 같은 거를 정보 중개료를 받게끔 4%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금리가 넘어가잖아요. 18% 주고 4% 주면 우리는 광고료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 4%의 그 제가 P2P를 그만둔 이유는 만약 이렇게 PD님하고 이렇게 중개를 해서 18%의 어떤 강남 아파트를 후순위해서 1억을 투자하게 받게끔 해줬는데 18%에 주고 우리는 중개수수료 4%를 줬어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이 4%를 이자로 보는 거야. 정보 공유, 인터넷 사용료나 정보 이용료로 보는 게 아니라 금리로 봐가지고 이거를 1년 안에 상환을 하면 이 중개한 4%짜 업자들은 뱉어내야 돼요. 대부업법 위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P2P가 전부 사업을 접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에서는 달리 하는데 너무 자기네들이 P2P 하라고 해서 법을 만들어 줬는데 그 중개한 사람의 중개료를 그 대부업 이자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너네들이 그러면 이게 대부업의 이자로 포함이 안 되고 20%를 주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같은 게 사남원이나 이런 데는 20%를 자기네들 이자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받는 거는 돼요. 근데 금융기관이 20%의 대출을 이자를 받는 거를 실행을 하면 우리한테 수수료 주면 자기도 적자니까 안 주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구재 대출이 이제 옛날에도 한때는 유행했는데 다시 유행하게 된 거는 지금 대구법에 의한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져 있어서 개인들 신용대 지금 사남원이나 뭐 저기 바로 크레디트 같은 큰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소액대출 파트로 빠져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내구재가 핸드폰만이 그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 안마기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활부가 이루어지는 상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상하고 하는 거는 키오스크 같은 것도 키오스크가 요새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만약 급한 사람들한테는 사업자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구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대파는 형식으로 중고매매상에서 거래되는 형태로 그것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부가 되는 부분이면 모두 그렇지. 예. 자기 개인 신용만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 신용만 유지하면 할부거래 금융사들도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진행을 하는 그걸 소개하는 대출 중개사나 중개업자들이 그런 거를 유통을 시키는 거죠. 유통을. 50만 원을 필요하다고 하면 앞에서 보이는 간단한 뭐 너가 핸드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그 소액 한도의 범위 내에서 요걸 너네들한테 먼저 선납을 해주고 요거에 한해서만 너네들한테 하우의 통신비로 한 50만 원 정도만 결제한다. 70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산을 해서 상대방을 꼬시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리고 저기 신용동의를 뭐 한 상품한테 받아놓으면 이거를 계속 다른 상품에 적용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건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내가 동의를 그쵸, 했었고 그쵸. 신용정보를 했으니까. 예, 그게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저는 그건데 통신사들이 대리점에서 신용조회를 아무렇게나 동의를 받잖아요. 그게 너무 쉽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은행에서는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번 받을 때마다 두세 번 막 확인을 하고 정식 직원들이 이렇게 그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KT나 삼성 뭐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통신사만 전 세계 유일하게 너무 쉽게 동의를 받는 거지. 그냥 그 대리점에 밑에 대리점에 누구나 알바생들도 동의받아서 팩스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일 허술하게 신용정보 제공을 받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면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개로 활용이 되는 거죠. 여러 용도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동의받으면 뭐 흉내를 내든 다른 신분증을 다른 업체에 물건을 하든 뭐 하든 얘가 이렇게 썼다고 하면서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첫차 이제 방어를 해서 야 네가 100만 원을 필요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요것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쨌든 한 번 피해자는 결국에는 동의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쵸. 이게 계속해서 네, 예. 쌓여가는 그렇죠, 예, 예, 예.